춘천의 한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이 1억이나 붙었다고 합니다. 원주와 강릉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강력한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원도 주택시장도 미분양이 급속히 해소되는 등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SOC와 같은 호재가 겹치면서 강원도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지적했던 원주 현충탑 접근성 문제에 대해 원주시가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보훈단체와 이전 부지를 물색하기로 나섰습니다.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류태호 태백시장을 만나 지난 2년의 성과와 또 앞으로 2년의 시정 추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춘천의 한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에 최대 1억 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원주와 강릉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지나친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춘천 최대 상업지역에 위치한 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5년 전 분양 당시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로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값이 더 올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4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인근의 한 아파트 값도 분양가보다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최근 1년 새 매매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신규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기본 5천에서 한 7천 정도 높은 층 좋은 전망이 있는 거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2년이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역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오르는 것 같고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합니다. 춘천시 삼천동에 건축 중인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7, 8천만 원이 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온이동에 들어서는 또 다른 아파트는 고층의 경우 1억 원 이상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와 강릉 지역 아파트 값도 상승 중입니다.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면 지난달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도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기간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투기 세력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에서 아파트도 입주한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오른다는 거는 조금 거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실제로 세력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실제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은 지난 1년간 크게 변화가 없는 보합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에 걱정해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방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7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겁니다. 경기, 인천 등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특히 시세 차익을 통해 이득을 보는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겁니다. 수도권을 틀어막자 자금이 비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혹은 경기권 주요 업무지구에 1시간대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수요들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좀 많이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미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털려나가는 중이거든요. 풍선 효과뿐만은 아닙니다. 호재도 겹쳤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원주 강릉 KTX선이 먼저 기대 심리를 부추긴 겁니다.
실제 원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1년 전에 비해 3,000세대가 넘게 줄었고 춘천도 360여 세대가 줄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 외지 투자자 유입에 따른 결과인 만큼 투기성 수요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전부 다 이게 분양권 투자를 했는데 분양권 투자는 전매만 위주로 한 사람들이거든요. 입주 때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피가 붙어가는 분양권 전매만 하는 거고 나중에 입주했을 때 그 가격에 오름이 있다면 입주하는 우리 원주 시민들이 높은 가격에 임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금 상황인데 현재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그 분산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거에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이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관심이 커져가는 상황. 실수요자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지역 부동산 안정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네, 미니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은 류태호 태백시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태백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예, 미니대담 오늘은 류태호 태백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의 민선 7기 절반의 항해를 좀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취임하시기 전부터 공약 사항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 공약 사항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소통과 화합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새로운 태백을 만들겠다는 구호로 시작한 지 벌써 2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9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 49가지 중에 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도 있고요. 또 연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좀 추진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한 4가지 정도는 현실 여건에 좀 맞지 않기도 하고 해서 보류한 사업들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2년 남은 동안 시민들과 약속 전체적으로 좀 잘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당장 하반기부터는 공약 이행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기 위해서 시민 공약 이행 점검단을 평가단을 좀 구성을 해서 공약도 제대로 좀 검증받는 그런 체계도 좀 갖추려고 합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시는데 이제 검증도 받아오겠다 이런 좀 자신 있다는 말씀 들리는데 보니까 이행률이 공약 전체적인 이행률이 절반을 넘어서 57.1%라고 들었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시정 또 이끌어 가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앞으로의 시정의 방향은 이 코로나를 제외해 두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히 많은 좀 문제들도 생겼고 또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또 경제 활동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에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또 각종 스포츠 대회도 유치도 하고 하면서도 또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에 대비한 이런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 차근차근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조금 제가 요즘 잊혀지고 있었는데 교정시설 유치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저희도 보도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교정시설 유치 지금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이 잠잠해졌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잠잠해진 건 아니고요. 예. 최근에도 언론에 좀 났었죠. 뭐 보류가 됐다고 해서 그렇죠. 났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연 그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 뭐 공약 정말 그 비밀공짜 공약 내세우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으면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그동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해주고 시민 주도로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활동도 해주시고 하면서 법무부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 유치를 법무부하고
그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예산을 세우려면 예비사 타당성 면제 심사를 기재부에서 하는 이 심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2번 법무부에서 제출을 했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류 발표가 나면서 시민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셨죠. 혹시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 시정에 조금 더 정치권과도 협력하고 법무부나 또 활동을 좀 더 해서 최대한 좀 시기를 좀 앞당겨서 지역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중앙 정치권하고도 좀 많은 협력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지역에서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있었고 뭐 좋은 것도 있었는데 지역화폐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태백도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탄탄페이. 탄탄페이 지금 뭐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태백 같은 경우는 이 탄탄페이가 진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화폐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지역에서 좀 경제가 활성화시키는 이런 기반, 지역에서 생산된 이런 재화들이 지역에서 유통되게 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게 목표고요. 태백에서 한 지금 14,400명 정도 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이 넘는 40%에 가까운 분들이 탄탄페이 가입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당장 이거를 수치로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또 운영해 나가면서 그동안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차근차근 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탄탄페이를 좀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좀 확대가 돼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스마트폰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듣는데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탄탄페이가 더 많이 쓰면 좋겠죠. 여행 와서도 한번 탄탄페이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끝으로 이제 태백 시민 여러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항상 든든한 버팀목도 해주시고 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도 더 갖고 더 또 많이 좀 참여하고 이러면서 시정이 훨씬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역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게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시정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도 시민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하시면서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하신다면은 뭐 앞으로 2년도 태백시 전망은 좀 밝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류태호 태백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원주 현충탑이 경사가 심한 곳에 있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원주시가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충탑 이전 등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일 현장 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4년 원주시 태장동에 조성된 현충탑입니다. 지역 내 보훈단체들이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여 기가 되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는 데다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현충탑을 이곳 원주 얼광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주 얼광장은 원주 지역의 향토 수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원주시가 추진해 조성한 곳입니다. 축렬사와 교육관 등이 모여있는 이곳에 현충탑 등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호국시설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원래 면적만 좀 넓으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유치는 없는 것 같은데 면적 문제가 좀 되고 장소는 좋은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원주시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같습니다. 지역 보훈단체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현충시설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충의 개념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자라는 그 2세대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같은 가까운 곳에 유치하면서 어떤 공원화돼서 늘 같이 다닐 수 있고 같이 옛날 호국영령이나 순국천녀를 받들어 볼 수 있는. 원주시도 현장 답사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전 검토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얼광장에 현충시설을 옮기기에는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부지를 찾거나 기존 현충탑 위치에서 면적을 더욱 확충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현충탑은 그 경사가 심해서 그 어르신들이나 그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주시에서는 그 현충탑의 그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가 보훈단체와 현충탑을 이전할 만한 부지를 함께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훈단체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시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춘천시 의원 8명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지난 1일 열린 302회 임시회가 시의회 홈페이지와 시행정방을 통해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이를 지시했고 해당 공무원이 이를 시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춘천시 의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 등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와 시행정방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 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성향의 무소속 강릉시 의원들이 협의 없이 하반기 의장을 선출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지난 1일 대치했던 통합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과 통합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1일 밤 9시쯤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개원해 강희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현재 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1명, 무소속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속초고등학교 배구부가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일현 감독이 이끄는 속초고 배구부는 지난 1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2020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남고부 결승에서 광주 전자공고를 3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선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한 속초고는 8강에서 전북 남성고를 3대 1로, 준결승에서 수원 수성고를 3대 1로 각각 꺾었습니다. 2017년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속초고는 3년 만에 다시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속초고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제30회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금요일도 다소 덥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낮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춘천과 홍천, 원주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은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에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